오늘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인 소설도 있어요. 그죠? 한용운 시인의 거짓 이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운 시인은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집을 썼죠. 이 불세출의 이 님의 침묵을 보면은 마음에 그린 사람은 모두, 그린 존재는 모두 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거짓 이별, 이 시는 임과 이별한 객관적인 상황을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주관적인 의지로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세월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용운 시인의 거짓 이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와 이별할 때, 자, 여기서 말하는 당신, 이건 님의 침묵의 님이죠,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마음에 기린 것은 다 님이라고 그랬어요. 즉,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조국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절대자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 아무튼 간에 그냥 우린 님이라고 합시다. 님과 내가 이별한 때, 이게 뭐야. 시적 상황을 지시하겠죠? 언제인지 아십니까? 매우 오래됐습니다.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우리 편한 대로 말하는 것처럼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잠깐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라고 해놓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화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역설적 인식이죠? 그럼 왜 거짓이라고 그래? 그건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보면 돼요. 암튼 간에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아무리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당신과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라고 하는 것은 떠나기를 바란다 안 바란다? 바란다는 거죠. 이별이 떠나기를 바라? 이별이 떠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렇죠. 만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만나기를 바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뭐뭐일 것인가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이별이 떠나는 상황이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루기가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무척 오래되었다.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를 하나의 센텐스로 본다면 1행부터 4행까지는 이별의 상황과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이때 도화는 복숭아꽃이에요. 이 복숭아꽃은 두 볼의 복숭아꽃이 아주 붉은 거죠. 한마디로 임과 함께 했던 그때의 화자의 모습이야.
그런데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한마디로 덧없이 세월이 흘러서 낙화가 될까요? 낙화는 현재 화자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도화가 낙화가 되는 게 좋은 건 아닐 거냐.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회색이 되어가는 두기 밑에 푸른 구름이, 이때 푸른 구름, 젊은 시절의 화자이고요. 검은 머리라고 본다면 쪼이는 가을볕의 발에서 이거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가을 계절이 흘렀어요. 그죠? 백설이 될까요? 흰머리가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타까움이죠. 자, 그런데 도화는 봄에 피거든요. 그 다음에 봄바람이 스쳐서요, 낙화가 돼요. 여름이나 가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볕이 발에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푸른 구름은 가을이겠죠. 뭐 됐어요? 백설이 됐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화, 그 다음에 낙화, 그 다음에 푸른 구름, 그 다음에 가을볕에 백설, 이래버리면,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대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꾸법이고요. 자, 요 구절과 요 구절이 대꾸를 이루겠죠. 5행부터 6행까지는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행 보겠습니다.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희다와 불다, 불다와 희다. 색칠대비죠? 색칠대비를 통해서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대꾸, 대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피는 식어가도, 열정은 식어가도 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워갑니다. 자, 피가 식고요. 피가 식으면 죽은 거 아니야? 죽었는데 더워간대. 말대 안 돼. 안 돼. 이번에는 역설이죠? 위에서는 색채 대비, 밑에서는 역설을 통해서 사랑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두 개가 대꾸를 이루고, 이렇게도 대꾸를 이루고, 이렇게도 대꾸를 이루고, 그 다음에 대조고, 뭐 이렇게 됩니다. 사랑의 언덕에 사랑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언덕으로 비유하고 있네요. 사랑은 언덕이다. 은유법이죠. 근데 그 언덕에 뭐가 났어? 사태가 났어. 자, 그러면 사랑이 무너진 거죠? 이별의 상황이죠. 희망의 바다에 물결이 뛰놀아요. 자, 희망, 그 다음에 물결을 같은 맥락으로 은유를 친다면 물결이 뛰는다는 건 희망이 샘솟는다 안 솟는다? 샘솟는다는 거죠. 어떤 희망인데? 님과의 만남이죠. 만남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 즉 사태가 나도 희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임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른바 거짓, 이별이 뭐예요? 이별이 화자의 처지죠. 근데 그걸 뭘로 보고 있어? 거짓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때요?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 안돼. 무엇이? 거짓 이별이 우리에게서 떠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회에 대한 화자의 믿음과 확신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7행부터 10행까지 결국은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재회에 대한 확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뒤집어지나요? 이야기 뒤집어지네요. 자, 시상의 전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간다는 건 이별이 닥쳤다는 거죠.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그건 바로 뭐야? 한 손에 이별이 있으면 나머지 한 손에 뭐가 있다는 거야? 죽음이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라는 말은 죽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별을 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요. 그 다음에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 11행은 이별을 거부하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용운 시인의 거짓 이별이라고 하는 작품의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의지적이고 역설적이다. 임가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다. 객관적 상황, 이별이라는 상황을 주관적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거짓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별할 때 그것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이 객관적 사실이죠. 이별. 이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뭐라고? 거짓이라고 얘기하면서 언젠가는 떠날 거다, 안 떠날 거다? 떠날 거다. 라고 얘기해요. 뭐? 님이 떠나? 아니야. 이별이 떠나. 이별이 떠난다는 건 뭐야? 만남이죠. 그래서 이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의지로 부정하는 역설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러한 전개는 결국 이별을 부정함으로써 희망과 만남으로 환원되는 의미 구조를 갖는, 형성하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재회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이죠. 자, 봄바람, 푸른 구름, 가을볕, 백설. 요거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그렇죠. 계절의 흐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흐름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두 도와 낙화 두 개의 푸른 구름 백설이 될까요? 라고 하고 있어요. 즉 도화가 낙화가 됐다는 것은 계절이 변한 거죠. 몇 번이나 스쳐서 그만큼 이별한 시간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의미하고요. 더더군다나 두 개의 푸른 구름은 젊은 시절의 검은 머리를 비유한 거라면 백설은 현재 흰 머리를 비유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화자는 시간이 흘러 덧없이 늙어갔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언덕엔 희망의 바다엔, 즉 사랑의 언덕에는 사랑은 언덕이다. 그리고 희망의 바다는 희망은 바다이다. A는 B다 라고 하는 은유법이 사용된 거죠. 또한 이러한 사랑은 언덕이라는 등식을 통해서 사태가 나도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깨진 거죠. 즉 현재의 아픔, 이별을 암시하고 있으며 물결이 뛰놀아요 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물결이 뛰듯이 희망이 뛰어올라요 라고 하는 어떤 만남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용운 시인의 거짓 이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